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지난 주말이 또 의미 있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드 맥케일럽이 어제 날짜로 90억 개의 XRP를 모두 소진을 했어요. 그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비트코인부터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와 큰 변동 없이 현재 21,200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조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1,400불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2.2%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0.35달러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좀 상승이 좀 있긴 했지만 아직은 이 하락 추세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또 지금 이 횡보하는 추세선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거의 이 하락 추세의 거의 상단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진짜 상승을 하려면 이 추세선을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 200주 이동 평균선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난 6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요 가격대를 보면은 거의 22,700달러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22K를 뚫고 올라서서 23K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비트코인이 2만 불을 회복하고 2만 1000불까지도 회복을 하면서 리플 역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 속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라도 좀 보면은 갈라는 아직은 이 하락 추세 속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추세선의 상단에 지금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비트코인의 이번 주 움직임에 따라서 갈라도 좀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갈라 같은 경우 지금 이 갈라만의 개별적인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갈라는 단기간 안에 큰 가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은 보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갈라 관련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갈라의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증시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에 미 증시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7%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뉴욕 3대장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역시 2360포인트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포탐욕 지수도 보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는 24포인트였는데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좀 21K가 무너졌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오전 이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가 하락을 한 지금 현재는 20포인트의 극단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사상 최장 기간 동안 지금 극도의 공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현재 이 공포탐욕 지수가 70일째가 넘는 이 극도의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상 최장의 약세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 지수가 20이 넘었을 때 이제 익스트림 피어를 넘어서서 이제 피어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0 이상이 아니라 보니까 25점을 초과를 해야지 공포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24포인트였으니까 2포인트만 더 올라갔다라면 피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또 어제 새벽에는 하락이 나오는 바람에 올라서지 못했고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난다면 내일에는 25포인트 이상 나올 경우에 마침내 극단적인 공포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포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극도의 공포 상태는 2018년 비트코인 약세장과 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난 시장 붕괴 당시보다도 긴 상태인데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드의 물량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드디어 제드가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남아있던 110만 개를 다 소진을 해가지고 현재 남은 XRP가 여기는 지금 193개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드의 물량이 500만 개가 남았었고 아마 주말 동안에 다 소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그날 오후에 제드가 500만 개는 판매하지 않고 보유할 거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는데 이게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드의 지갑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제드의 물량이 500만 개에서 한 400만 개가 매도가 되면서 다시 110만 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와 또 남다부 카페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날 15일에 예정대로라면 원래 매일 판매됐던 421만 개가 예정대로 판매됐어야 되는데 그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오전에 이 277만 개만 매도가 되었다가 다시 그 15일 오후에 280만 개가 매수가 되면서 제드 물량이 다시 500만 개로 변경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날인 7월 16일 제드가 항상 이 물량을 정리하는 시간이 오전 7시 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약 매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건데 7월 16일 결국에는 이 420만 개가 팔리면서 이렇게 100만 개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아마 이 기사는 좀 어그로성으로 부풀려졌고 또 국내 기사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기사를 소개를 할 때 웬만하면은 그 기사의 원문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 보도된 게 유투데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전 리플 CTO이자 XRP 공동 창립자인 제드 맥켈럽이 금요일에 남은 500만 개는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면서 이게 CT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투데이도 직접 자기네들이 인터뷰한 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인용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CTC 뉴스 기사를 또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CTC가 이거더라고요. 보면은 더 크립토 타운 클라이어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시장 알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뉴스 제공 회사도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 뉴스도 전달하면서 약간 좀 찌라시성의 그런 좀 어그로를 끄는 그런 뉴스들을 취급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제드가 달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500만 개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제드가 CTC 뉴스 기자들과의 줌 통화에서 그러니까 만났던 것도 아니고 줌 통화로 하니까는 뭐 화상 통화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화상 통화가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줌 통화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다 팔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은 만약 그것이 정말로 589달러 토큰이 된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드가 이 589달러라는 말을 과연 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589달러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리플에 대해서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나타난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드가 이런 589달러를 얘기를 하면서 또 심지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제드는 스텔라를 만들어서도 돈을 벌었지만 이 리플을 95개를 판매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미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밑에를 보면 여기서도 참 믿을 수 없는 게 수십억 개의 XRP를 판매한 제드 맥켈럽이 목요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마지막 보유 자산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드가 계속 팔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목요일 밤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자산까지 다 팔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공신력 있는 그런 언론사도 아니고 뭐 듣보잡의 회사가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이런 기사를 그대로 유투데이는 또 기사화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는 이 유투데이를 보고서는 그대로 또 기사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기사는 7월 17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드가 이 500만 개에서 다시 400만 개를 매도를 해가지고 100만 개를 남았을 때 이 기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계좌에는 110만 개가 남아있는데 현재 53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뉴스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뉴스라는 게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따져보고선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면 뉴스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갑도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이 출처가 진짜 어딘지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기사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에 대해서 정말 이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뉴스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드의 XRP 물량 최종 소진은 조금 해프닝이 있는 상태로 결국에는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제드의 지갑을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드 지갑에 XRP가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46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트랜잭션을 보게 되면 이 지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난 17일 UTC 기준으로 해서 18시 31분에 최종적으로 이 110만 개가 이동이 되면서 이 지갑에는 이제 의미 있는 물량은 다 소진이 됐고, 또 보시게 되면 이 지갑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이게 소량으로 XRP를 입금을 시키면서 여기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땡큐 제드라고 해서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또 노멀 타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지갑에 물량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웃겼던 것이 마지막에 우리나라 사람이 0.18개 소량을 또 입금을 하면서 메모를 뭐라고 남겼냐면 수고했다, 다신 보지 말자라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제드의 물량은 전부 다 소진이 됐고, 뭐 이 인터뷰가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드가 500만 개를 판매하지 않고 남길 거라면 굳이 이 지갑에다가 남겨둘까요? 굳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노출된 지갑에다가 500만 개를 넣어두는 것보다 그냥 새로 XRP 지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드가 이 500만 개를 보유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지갑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볼 때 이 기사는 정말 그냥 어그로성의 찌라시 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은 이 제드가 이 물량 파는 게 뭐 큰 의미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맞습니다. 뭐 이제 와서 이게 큰 가격 상승의 요인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큰 고래가 드디어 그냥 물량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의 매도 물량이 사라졌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말 동안에 이더리움의 반등폭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도 좀 이더리움이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피터 브렌트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최근 이더리움 반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일시적인 랠리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16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찐 반등이다 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상승을 해야지 그것이 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승에 그렇게 큰 거래량이 지금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터 브렌트는 이게 일시적인 랠리에 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찐 반등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이제 빗선경제연구소에서 뭐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긴축 사이클의 종료 신호는 하반기에 비트코인 바닥이 다져지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빗선경제연구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 또 디파이 시장의 디레버리징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는 달러 표식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유동성 축소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연말에 금리 인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CPI가 또 높게 나와가지고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뭐 최대는 1%에서
못해도 지금 75bp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남은 FOMC가 4번인데 아마 이번 달하고 9월에 있을 FOMC에서 좀 큰 폭으로 올릴 것 같고,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 추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말에 금리 인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그때쯤에 통화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강세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그대로 분석을 하면서 나온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자산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상승의 움직임보다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금 현재는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오늘이 월요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매주 비트코인을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오늘도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 인증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가해주시는 이 참가 명단도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까지 했는데, 이제 오늘로 해서 총 10번의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현재 총 1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91% 정도 되면서 이 평가 금액은 89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단이 한 3,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셀시우스, 3AC, 블록파이 같은 이런 디파이 공포가 오면서 엄청나게 이 공포를 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면 그래도 꽤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17개까지 떨어졌을 때만 해도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넘었는데,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금만 상승을 해도 지금처럼 수익률이 이렇게 개선되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는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 비적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테라와 셀시우스로 비롯한 이런 공포장애 두려움 때문에 더 사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제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확연히 예전보다 좀 줄기는 했어요. 물론 귀찮아서 인증글을 못 올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공포에 못 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질 때 사지 못하면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무섭더라도 그때 매수 버튼을 눌러야지만 추후에 웃으면서 또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 당장을 보지 않고 멀리 보고선 사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결국 또 모두가 환희에 찼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적부에 참가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포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도 준비한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길게 보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도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